그날 며느리의 전화 한 통이 제 운명을 바꿨더랬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선뜩해지는데요. 죽는 날까지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려다가 용기를 내 펜을 들었어요. 썰밤 가족분들 중에 혹시 과거에 저처럼 자식들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만 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요. 마지막에 경악스러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그 사람과 결혼한 일이겠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 8년차가 되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지인들 여럿과 함께 계곡에 있는 캠핑장으로 놀러 갔는데요. 물놀이를 하다 골아떨어진 아들 옆에서 저도 깜빡 잠이 들었더랬죠. 다시 눈을 떴을 땐 어느덧 어두운 밤이었고요. 남편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텐트를 열고 나가보니 지인들끼리 불가에 옹기종기 모여 술 한 잔씩 기울이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 안에도 남편은 없었어요. 영철 엄마 일어났어. 배고프지? 고기 구워놓은 것 좀 줄까? 아니야, 난 괜찮아. 근데 우리 남편 어디 갔는지 알아? 안에 없어? 난 영철 엄마랑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인들도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차에 있나 싶어서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요. 제법 외진 곳에 있던 캠핑장이라 주차장 주변에도 무성한 수풀이 우거져 있었죠. 날은 캄캄하지 사람은 없지. 주차장 쪽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꺼림직한 마음을 꾹 참고 계속 걸음을 옮겼는데요. 얼마 안 가 주차장 입구 쪽에 세워둔 남편 차가 눈에 들어왔는데 시동도 걸려 있었고 안에서 불빛도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어딜 갔나 했더니 차 안에 있었구나. 혼자 저기서 뭘 하는 거람? 의아한 한편 혼자라는 게 무섭던 차였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남편 차를 향해 달려갔는데요. 웬걸? 가까이 갈수록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죠. 오빠 진짜 미쳤나봐. 여기서 이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야, 신경 쓰지 마. 네 남편 지금 술 먹느라 정신없잖아. 영철 엄마도 자고 있고. 낯선 듯 낯설지 않은 여자의 목소리와 남편의 목소리. 저는 마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차 앞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웬 여자와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남편 친구의 아내였죠. 멀쩡히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여자가 저희 남편을 끌어안고 있더군요. 속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로 말이죠. 이게 뭐야? 너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여보, 아니 이게 그러니까... 놀란 남편이 차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허둥지둥 나와선 절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순순히 끌려가게 미쳤나요? 그때까지도 놀라선 조수석에 얼어붙어 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밖으로 끌어내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나야! 놓으라고! 내가 지금 놓게 생겼어? 너 홀딱 벗고 내 남편 차 안에서 대체 뭘 한 거야?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너무 더워서 에어컨 좀 쐬고 싶어서. 너무 더워서 남의 남편 차 안에서 단둘이 벗고 있었다고? 너 그거 네 남편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 흥분한 저는 그대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캠핑장 쪽으로 향했어요.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저와 상간녀 그리고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입을 떡 벌렸죠. 특히나 상간녀의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한달음에 달려나왔네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 집사람을 대체 왜... 이년이 우리 남편 차 안에서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남편하고 둘이서 짐승처럼...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영철 엄마가 한 말이 진짜야? 아니야, 난 그냥... 그게 그러니까... 상간녀는 더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러자 상간녀 남편의 얼굴이 일순 참혹하게 일그러졌고요. 미처 말릴 새도 없이 상간녀 얼굴로 손을 날리더군요. 이 더러운 년! 어떻게 네가 날 두고 그것도 내 친구랑...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상간녀 남편은 울며 매달리는 상간녀를 가차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도 달려들었죠. 너 이 자식, 내 친구란 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더러운 자식! 미안하다 용식아.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닥쳐! 너도 집사람도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상간녀 남편은 저희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날 때까지 마구잡이로 때렸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간녀 남편을 말렸고요. 누군가 신고했는지 경찰도 출동했네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죠. 두 가정이 동시에 무너졌으니 그럴 수밖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짐을 싸들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뒤늦게 경찰서를 나온 남편은 바로 집으로 와서 사정사정했죠. 여보, 그날은 진짜 실수였어. 술김에 정신이 잠깐 나갔던 거야. 웃기지 마.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 다 아니까. 당신 컴퓨터랑 카드 내역서 전부 다 뒤져봤어. 그년이랑 단둘이 여행도 가고 별짓 다 했더라? 제 추궁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미안해 여보. 나도 끊어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자꾸 자기 버리면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그래도 그 여자한테 마음 준 적은 한 번도 없어. 나한텐 당신뿐이라고. 영철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제발. 뻔뻔하게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달려가 남편의 뺨을 연고프 때렸죠. 정말로 우리 영철이 생각했다면 다른 년이랑 붙어먹지 말았어야지. 벌써 변호사 선임 다 해뒀으니까 꺼져. 다신 나랑 영철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남편은 계속 엎드려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선 상태였어요. 그때만 해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라서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두 년놈을 고소했고요. 꽤 긴 법적 다툼 끝에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하는 데 성공했네요. 이후 저는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웠어요. 몰랐는데 이혼 위자료라는 게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작은 분식집 하나 차리니 끝이었죠. 전 남편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도 주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법이 어찌나 엉망인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국가에서 강제로 빼앗아서 제게 주지도 못한다대요. 그게 말이 되나요? 어쨌든 전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떼온 뒤 하루 종일 떡볶이며 김밥을 쉬지 않고 만들어 팔았죠. 장사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불 앞에서 땀을 흘려도 막상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안 됐어요. 월세에 각종 공과금 내고 나면 두 식구 딱 먹고 살만치만 남았죠. 게다가 진상 손님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 밥 먹고 계산도 안 한 채 도망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고요. 이혼녀라고 만만하게 보고 수작질하는 아저씨들도 많았네요. 그래서 일부러 더 살을 찌우고 얼굴에 스킨 로션도 안 바르고 하얗게 새치가 올라와도 염색도 안 했어요. 누가 저를 쉽게 본다 싶으면 바로 눈을 부라리며 목청을 높였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새색시처럼 곱던 아가씨는 어디 가고 성질 더러워 보이는 아줌마가 서 있대요. 팍팍한 삶이 절 그렇게 만든 거였죠. 그래도 제가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뿐인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즐거움이었죠. 사실 형편이 형편이다 보니 다른 부모들처럼 아들에게 잘해주진 못했어요. 다른 집 애들은 방과 후 학원도 다니고 방학 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닌다는데 저희 모자에게 그런 건 언감생심이었죠.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아들은 결코 투정 부리거나 짜증내는 법이 없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와서 제 일도 도와주고요. 숙제나 공부도 알아서 척척했죠.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가끔 제 손을 잡고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온몸에 기름 쩐내가 달라붙은 채 살아도
그때만큼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아들은 지방국립대 장학생으로 들어갔고요.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 네로라는 대기업에 취직했죠.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첫 월급을 타오던 날 아들은 절 데리고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 데리고 갔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제 옷이며 가방에 신발까지 싹 다 브랜드 제품으로 사줬죠. 그뿐인가요? 저 몰래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까지 대접해줬네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부턴 내가 엄마한테 책임지고 효도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라. 아들의 말에 어찌나 목이 메여 오던지 눈물 훔치느라 그 비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네요. 이후에도 아들은 제게 참 잘했어요. 일이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절 데리고 교외로 드라이브를 가고요. 여기저기 맛집이나 카페도 함께 찾아다녔죠. 하지만 언제까지 내 품 안의 자식일 순 없잖아요. 언젠가부터 아들이 부쩍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요. 주말에도 친구랑 약속이 있다면서 혼자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부쩍 멋도 부리길래 혹시 만나는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뒤 제게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엄마, 사실 나 요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 그래? 안 그래도 요즘 너 자꾸만 밖으로 돌아서 그런 게 아닐까 했어. 뭐 하는 아가씨인데 어떻게 만났어? 친구 소개로. 그냥 나처럼 회사 다니는 평범한 앤데 이렇게 말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한번 직접 만나볼래? 사실 결혼 생각도 하고 있어서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결혼 얘기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아들이 제 곁을 떠나 자기만의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자 쓸쓸해지더군요. 하지만 언제까지 다 큰 아들을 제 곁에 묶어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애써 서운함을 감추고 아들에게 데려오라고 했죠. 그렇게 그 주 주말 아들의 여자친구를 직접 만나게 됐는데요. 한눈에 봐도 참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어요. 아들보다 2살 연하에 작은 제조회사를 다니고 있다 했는데요. 솔직히 아들과 달리 학력이나 직업이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집안도 평범했지만 그렇다고 외적인 조건만 보고 반대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한테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사근사근하게 구는 거나 저희 아들을 보는 눈에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흔쾌히 아들의 여자친구를 허락했고요. 다행히 예비 사돈댁에서도 저희 아들을 마음에 들어해 바로 날을 잡았죠.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게 예진이 어머님 아버님이 그 아버지는 안 부르냐고 물으시더라고. 그 상견례 때 참석 못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식도 안 오시는 거냐고. 아무래도 혼주 자리 하나가 비는 게 마음에 걸리시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잊고 지냈던 전 남편의 얼굴이 뇌리를 스쳤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 처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 집안을 풍비박산 냈던 인간. 솔직히 아들 결혼식 혼주 자리에 나란히 선다는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어요. 아들 키우는데 자기가 보태준 게 뭐가 있나요? 양육비조차 주지 않던 인간인데. 심지어 수치도 모르고 그때 바람폈던 상간녀와 재혼까지 했더군요. 그걸 알고 어찌나 열이 뻗치던지 다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 일부러 상견례 때도 부르지 않았었죠. 하지만 아들의 난감한 표정을 보니 저도 쉽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혼식은 아들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중요한 날인데 흠잡힐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전화였지만 제 자존심도 지난 세월도 모두 내려놓기로 했죠. 전화를 받은 전 남편은 첫 마디부터 너무도 뻔뻔했어요. 오랜만이네. 영철이 결혼한다며? 축하해. 저는 제게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랜만에 소식을 나누는 옛 지인처럼 굴더군요. 분노가 차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댁에서 당신도 참석했으면 하는 눈치던데 어떻게 올 수 있겠어?
근데 그 인간이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당연히 가야지. 안 그래도 영철이 그 녀석한테 언제쯤 연락이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나 혼자 가긴 뭐하니까 그 사람도 같이 갈게. 그 사람이라니? 누구긴 누구야. 그 우리 집사람이지. 남편의 입에서 그 상간녀 얘기가 튀어나오는 순간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고요. 혈압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뭐? 그년도 같이 오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년년 그러지 좀 마. 나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이젠 엄연한 내 집사람이야. 작작해. 내 앞에서 어떻게 그년을 집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참, 당신 나한테 아직 마음 있어? 벌써 20년도 더 전에 일을 가지고 왜 그래? 누가 그 사람이랑 같이 혼주석에 앉겠대? 그냥 가서 조용히 밥만 먹고 올 거야. 당신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인간에게 왜 다시 연락했는지 제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을 만큼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그년이랑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망쳤는지 잊었어? 벌써 20년도 더 전의 일이라고? 난 아직도 그날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해. 그년이 내 아들 결혼식에 떡하니 나타나는 꼴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진짜 당신 여전히 참 사람 피곤하게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죄인처럼 납작 엎드려야 하는데? 됐어. 영철이랑 얘기해 볼 테니까 전화 끊어. 그 길로 저는 바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있던 일을 전부 다 얘기했죠. 어른스럽지 못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네요.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 인간 제정신이래? 어떻게 그 여자를 내 결혼식에 같이 데려오겠단 말을 해? 나도 애초에 예진이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그 인간 부리지도 않았을 거야. 됐어. 다 때려치우라고 해.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준 건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비 사돈댁에 책 잡힐까 걱정됐어요. 괜찮겠니? 사돈댁에서 괜히 말 나오면. 됐어. 두 분도 이 얘기하면 기함하면서 됐다고 하실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이후 제 앞에서 직접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군요. 아버지, 그렇게까지 해서 오실 거면 안 오셔도 돼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저 키웠는지 아버지는 아예 모르는 것 같네요. 그리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전 남편은 상간녀 없이 홀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근 20년 만에 다시 본 거지만 서로 아른 채도 하지 않았네요. 사돈내외 앞에서 대충 형식적으로 부모 역할만 했을 뿐이죠. 그 인간 그간 잘 처먹고 살았는지 뒤룩뒤룩 살이 쪄선 얼굴에 개기름까지 줄줄 흐르더라고요. 옆에 앉은 게 어찌나 신경 쓰이던지 아들의 결혼식이 도통 눈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하나뿐인 아들의 소중한 결혼식인데 완전히 망쳐버렸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식장 정리를 마무리할 무렵 전 남편이 은근슬쩍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엔 무시하고 피하려 했는데 성가시게 따라붙더군요. 어떻게, 그동안 잘 지냈어? 분식집 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말 걸지 말고 그냥 가. 영철이 결혼식만 아니었으면 평생 안 보고 살았을 거야. 전 남편은 기분이 상한 듯 미간을 구긴 것도 잠시, 이내 여벌한 듯이 헛웃음을 치더군요. 참나, 성질머리하고는. 그러니 여자 혼자지. 뭐가 어쩌고 어째? 아님 여전히 날 못 잊은 건가? 막상 이혼하고 보니 나 같은 남편도 또 없었지. 먹고 살기 바빠 재혼을 안 했을 뿐 전 남편을 못 잊은 건 절대 아니었어요. 단골 손님 중에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걸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등을 돌렸죠. 마음대로 생각해. 앞으로 다신 연락할 생각 말고.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실까? 내가 재혼해서 잘 사는 게 질투나서 그래? 당신도 알지? 우리 집사람이 하던 미용실 대박나서 체인점까지 낸 거. 건너 소식을 듣긴 했어요. 미용사였던 상간녀가 재주 좋게 가게를 프랜차이즈화하면서 떼돈을 벌었다더군요. 그 덕에 전 남편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탱자탱자 논다 하대요.
왜 요즘 말로 그 셔터맨인가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가 돈 벌고 남자는 여자 가게 셔터나 내려주는 게 하는 일의 전부인. 그걸 부끄러워하긴커녕 자랑이랍시고 떠들어대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걸 설마 내가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왜? 자기 능력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자 등에 빨대나 꽂는 당신 같은 한심한 남자 데려가줘서 오히려 난 고맙기만 한데. 그러자 전 남편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뭐야?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진짜 빨대를 꽂긴 무슨 빨대를 꽂아? 나도 요즘 구상적인 사업 하나가 있다고. 투자자도 있고 조만간에 회사 하나 크게 차릴 작정이야. 그 돈은 뭐 어디서 거저 나왔겠어? 다 그년 돈이겠지. 당신 같은 남자를 두고 기둥서방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기둥서방?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그년한테 말 좀 전해줘. 능력 없고 한심한 기둥서방 대신 데려가줘서 아주 고맙다고 말이야. 당신도 남은 인생 그년 치마폭 잡고 잘 살아봐. 그년 바람 안 나게 조심하고. 한 번 바람 피운 년 두 번 피우지 말란 법 없잖아. 할 말을 다 마친 저는 바로 식장을 나왔어요.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기만 하는 전 남편을 보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전 남편이 어마어마한 흉계를 꾸미고 있을 줄은 말이죠. 얼마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은 자기 회사 근처에 있는 신혼집으로 며느리와 들어갔고요. 별다른 잡음 없이 잘 지냈어요. 솔직히 20년 넘게 아들과 둘이 살다 갑자기 혼자가 되니 씁쓸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잘 챙겨줘서 견딜만 했죠. 특히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제게 잘하던지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주말마다 아들과 둘이 찾아와 저를 살뜰하게 챙겼네요. 어버이날엔 예쁜 스카프에 손편지까지 써서 주더라고요. 남들은 고부 갈등 때문에 서로 안 보고 사는 집도 많다는데 저는 참한 며느리를 얻어 참 다행이구나 싶었죠. 그로부터 반년쯤 지나 반가운 새 식구가 또 찾아왔어요.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였죠.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처음 전했을 때 저는 정말이지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했어요.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 아빠가 된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며느린 입덧이 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하곤 했는데요. 회사 일도 병행하고 있던 터라 몸이 무척 고단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루 걸러 하루마다 반찬을 해다 날랐고요. 며느리가 먹고 싶은 게 생겼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다 줬어요. 어느 날엔 지방에 있는 맛집에서 파는 식혜가 먹고 싶다기에 새벽 일찍부터 전철 2번을 갈아타고 다녀온 적도 있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손주를 맞을 준비로 바빴어요. 짜잘한 내복부터 시작해서 속사계, 베넷 저고리, 심지어 손수건 하나까지도 좋은 천을 떼다 직접 손바느질로 만들었고요. 그간 저금해 둔 돈으로 장난감이나 여러 육아용품도 미리 사뒀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 절 말렸지만 손주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픈 마음뿐이었네요. 손주가 마침내 태어나 제품에 안기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아들을 똑 닮은 떡두꺼비 같은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며느린 산후조리를 집에서 했는데요. 몸이 많이 허약해서 첫 한 달은 거의 제가 아기를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예 아들 집에서 지내면서 밤낮으로 기저귀 갈고 분유타고 트림시키고 하루 채 5시간도 못 잤던 터라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며느리도 아들도 그런 제 노고에 참 고마워했어요. 며느린 제가 아들 집에서 지내는 동안 뭐 하나 불편하지 않게 살뜰하게 챙겨줬고요. 아들도 퇴근 후 꼭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간식거리를 사들고 오곤 했죠. 엄마, 오늘도 지훈이 보느라 고생 많았어. 엄마 좋아하는 약과 사왔으니까 좀 먹어봐. 맞아요, 어머님. 이제 지훈이는 저 주시고 좀 쉬세요.
혼자 살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복작거리며 사니 참 좋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참 잘 살아왔구나 싶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누리던 그 작은 행복이 유리처럼 산산이 깨져버릴 줄은 말이죠. 며느리가 어느 정도 몸을 푼 뒤로 저도 더는 가게 일을 미뤄둘 수 없어 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고도 몇 달간은 서로 자주 왕래하면 잘 지냈어요. 그런데 계절이 두세 번 바뀔 무렵부터 며느리와 아들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손주가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였고 그쯤 아들도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정신이 없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말마다 당연하다는 듯 찾아오던 아들 내외가 한 달 넘게 코빼기도 비치질 않고요. 제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어쩌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며 얼버무리듯 끊기 일쑤였죠.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 반찬을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만들어서 갖다 준다 해도 됐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힘드실 텐데 뭐하러요. 요즘은 다 배달되니까 그냥 사서 먹을게요. 그래도 사서 먹는 거랑 집에서 만드는 거랑은 다르지. 너 지훈이 때문에 오기 힘들어서 그런 거면 내가 직접 해서 갖다 주마. 아니에요.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사실 요즘 밥할 시간도 없어서 거의 배달시켜 먹어요. 그 이도 회사 일이 바빠서 회사에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고. 어머님이 해다 주셔도 다 못 먹고 버리게 되니까 괜히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아들네랑 멀어지는 건가 내심 서운하기도 했네요. 제 생일에도 축하한다면서 용돈 좀 보내준 게 전부였네요. 그전엔 같이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녀왔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 내외가 이미 성인이고 독립해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부담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 혼자서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죠.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던 그분과도 자주 얼굴을 보고요. 가게 일에도 더 신경을 쓰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려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모처럼 가게가 쉬는 날이라 혼자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 쪽 친척 어르신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잘 따랐던 분인지라 이혼 후에도 종종 연락하곤 했었죠.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 나야 잘 지내지. 옥순이 넌 어떠냐? 저도 잘 지내죠. 재혼은 했고. 재혼은요 무슨. 그렇게 웃으며 안부 인사를 주고받던 중 문득 어르신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가만, 그러고 보니 영철이 아들 돌잔치가 이번 주말이지. 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지. 대신에 돌반지라도 하나 하라고 돈 좀 보내줄게. 일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그 어떤 말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안 그래도 손주 생일이 다가오기에 며칠 전 며느리에게 연락해 물어봤지만 손주가 감기에 걸려 조용히 넘어갈까 한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돌잔치가 이번 주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친척 어르신이 그런 저를 의아하게 보기에 간신히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었어요. 네, 못 오신다니 아쉽네요. 영철이 통해 얘기 전할게요. 그래, 그 어지간하면 가려고 했는데 이 병원 검진이 잡히는 바람에. 그나저나 참 시간 빨라. 영철이 그놈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가 돌이라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웃으며 대꾸하다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어르신이 다른 집애랑 착각한 건 아니겠지? 아니면 그새 손주가 다 나와서 돌잔치를 하기로 했나? 근데 애들이 나한테 전하는 걸 깜빡한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혼자 속을 끓이다 결국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단번에 받지 않기에 문자로 이번 주에 지훈이 돌잔치 하니? 하고 물었는데요. 곧장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엄마 나야.
그 지훈이 돌잔치 얘기 어디서 들었어? 지금 그게 중요하니? 나한테 왜 말을 안 한 거야? 아, 그게 까먹었어.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걸 까먹어? 아까 낮에 마트에서 진주 어르신 만났는데 갑자기 지훈이 돌잔치 얘기 꺼내서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미안해. 근데 엄마 그날 올 수 있어? 뭐? 올 수 있냐니? 내가 지훈이 할미인데 당연히 가야지. 아, 그렇지. 와야지. 엄마도 와야겠지. 근데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라서. 뭐? 확정된 게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이번 주 토요일이라며. 아니, 그게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던 아들은 결국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니,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아들이 마치 제가 오지 않길 바라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설마 일부러 나한테 지훈이 돌잔치 얘기를 안 한 걸까? 며느리가 내가 안 왔으면 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며느리랑 무슨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 한번 시킨 적이 없는데. 고민하던 저는 다음날 낮에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 바쁘니?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에 지훈이 돌잔치 말이다.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나 해서. 하지만 며느린 제 뒷말을 채 듣지도 않고 그러더군요. 저기 어머님, 어제 그이가 제대로 얘기를 못한 모양인데요. 어머님은 돌잔치 오지 마세요. 지훈이 감기가 아직 덜 나아서 저희 가족끼리만 할 거예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제가 미처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며느린 딱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걸 생각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착하고 참하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싸늘하게 돌변할 수 있는 건지. 제 반찬이 먹고 싶다며 날마다 전화하던 애가 어머님 없었으면 저 애 못 낳았을 거라며 제 손을 꼭 잡던 애가 어떻게 제게 손주 돌잔치에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손주 감기가 덜 나아서 가족끼리 한다는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과 통화할 땐 그런 말이 일절 없었고 친척 어르신도 역시 초대를 받았으니까요. 혹시 내가 며느리한테 뭔가 실수를 한 걸까? 그래서 얘가 마음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에게서 잘못을 찾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며느리에게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결국 가게까지 쉬고 집에서 밤새 뒤척이기만 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답답함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아들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들 내외 행동에 분명히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막상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괜히 왔나 연락이라도 하고 올 걸 그랬나 이 되찾던 마음이 사그라들었는데요. 현관문 앞에서 벨도 못 누르고 한참 망설이고 있자니 문득 반쯤 열린 창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주 참 똘똘하게 생겼다. 어떨 땐 내 모습하고 아주 똑 닮았어. 웃음기 섞인 그 목소린 다름 아닌 전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도대체 전 남편의 목소리가 왜 내 아들 집에서 들리고 있는 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창문 너머로 슬그머니 얼굴을 들이밀었는데요. 제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거실 중앙에 아들 내외와 전 남편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옆에는 다름 아닌 상간녀가 함께였죠. 아무리 20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가정을 파탄내고 저를 지옥에 빠뜨린 그 여자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 여자가 우리 아들 집에 있다는 것도 환장할 노릇인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 여자가 저희 손주를 품에 안고 있었다는 거죠. 아유, 확실히 당신 얼굴 똑 닮았다. 나중에 아주 훤칠한 미남으로 크겠어. 그렇지. 이 녀석 아주 나중에 여러 여자 울릴 상이야. 아니, 아버지는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왜? 난 기분 좋은데. 우리 지훈이 여자 때문에 우는 것보단 여자들 울리는 게 훨씬 낫지. 며느리가 뭘 좀 아는구나. 네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화기애애 보였어요. 충격에 온몸을 덜덜 떠는데 문득 상간녀가 그 요사스러운 입을 또 열더군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에 지훈이 돌잔치는 예정대로 하는 거니?
그럼요, 어머님. 해야죠. 근데 이 사람 전처가 알았다며. 근데 내가 가도 되겠어?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당연히 어머님이 오셔서 우리 지훈이 축하해 주셔야죠. 그쪽은 저희가 잘 얘기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불편한 일 없을 거예요. 그치? 지훈이도 예쁜 할머니가 와서 축하해 주는 게 더 좋지? 믿을 수 없게도 며느린 그 상간녀에게 어머님 하면서 알랑방귀를 끼더군요. 아들은 그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도대체 아들 내외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는지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네 년이 내 아들 집에서 대체 뭘 하는 거냐고? 창문 너머로 곧장 아들 내외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의 안색까지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엄마가 여긴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이 문 당장 열어! 열라고!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내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바로 거실로 들어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죠. 아니, 잡으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사이에 껴서 절 막아세웠거든요.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와선 이게 무슨 행패예요? 뭐? 행패? 너 지금 행패라고 했니? 도대체 처년이 여기 왜 있는 거야? 난 돌잔치에 오지 말라고 하더니만 처년만 지금 돌잔치에 초대한 거야? 처년이 어떤 년인 줄 알아? 유부녀였던 주제에 뻔뻔하게 영철이 애비랑 붙어먹었던 여자야. 그런 년을 어떻게 여기 들여? 어떻게 내 손주 돌잔치에 초대를 해? 어머님, 다 옛날 일이잖아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옛날 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람 죽였어도 옛날 일이면 용서할 거니? 방해하지 말고 당장 비켜! 저는 며느리를 밀쳐내고 상간녀에게 다가섰어요. 그 여자는 여전히 손주를 아는 채 절 노려보며 경계하듯 서 있었어요. 일단 진정 좀 해요. 애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너야말로 내 손주 안고 뭐 하는 거야? 당장 이리 내! 저는 우선 그 여자 품에 안겨있던 손주를 빼앗듯 안아 아들의 품에 넘겼어요. 그리고 그대로 상간녀의 뺨을 한 대 후려쳤고요. 이어서 옆에만 입만 뻥끗거리던 전 남편의 뺨도 있는 힘껏 후려쳤죠. 이 인간아, 네가 사람이야? 나 모르게 내 아들 내 며느리 만나고 있던 것도 모자라서 인연을 시어머니 대접까지 받게 해? 그러자 맞은 얼굴을 감싸진 전 남편은 씩씩대며 말했어요. 뭐가 어때서 그래? 벌써 20년도 더 전의 일이야. 시작이 잘못됐을 뿐 우리도 이젠 부부라고. 그리고 뭐 지훈이 돌잔치는 내가 못 오게 했어? 당신 오지 말라고 한 건 애들이야. 애들이 당신 말고 나랑 이 사람을 택한 거라고. 택하긴 뭘 택해.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영철이 키우고 결혼시켰던 건 나야. 지훈이 태어났을 때도 내가 직접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면서 그렇게 키웠다고. 그야 그렇겠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었을 테니까. 뭐야? 우리가 영철이랑 지훈이한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 알아?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만 서울에 5개가 넘어. 한 달 매출이 억대라고, 억대. 그뿐이야. 따로 사둔 상가 건물도 한 채 있지.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도 있지. 이 많은 재산 저승길에 싸갈 수도 없고 영철이랑 며느리한테 물려주기로 다 합의했어. 대신 애들은 우리 죽는 그날까지 부모 대접해주면서 챙겨주기로 했고.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기가 막혀 아들을 돌아보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더군요. 전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너도 며느리도 요즘 나한테 도통 연락을 안 했던 거니?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냥 요즘 좀 바빠서. 거짓말하지 마! 그깟 돈 때문에 날 버린 거잖아. 영철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충격에 덜덜 떨고 있자니 며느리가 앞으로 나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아버님이랑 새어머님도 많이 놀라신 것 같으니까. 뭐? 새어머님? 너 지금 장난하니?
어떻게 내 앞에서 전현을 새어머님이라고 불러? 제가 고함을 치자 며느리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이러니까 안 부르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은 무식해서 도통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뭐? 무식? 솔직히 어머님도 정말 저희를 생각하신다면 이쯤에서 눈치껏 물러나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재산이랄 것도 없고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으시고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저희한테 몸 의탁하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그런 부모 환영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각자 도생의 시대인데. 우리 지훈이도 돈 없는 거지 할머니보단 돈 많은 새 할머니를 더 반길걸요? 너 말 다 했니? 저희가 어머님을 정말 버릴 작정이었으면 진작에 인연 끊었죠. 아버님이랑 새어머님한테 잘해서 재산 물려받으면 어머님도 분명 덕 보시는 게 있을 텐데. 덕은 무슨 덕? 전현 돈으로 덕 볼 바에 그냥 죽고 말지. 저는 악을 쓰며 며느리를 밀쳤어요. 그리고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죠. 영철아, 네 입으로 말해봐. 너도 정말 며느리랑 똑같이 생각하니? 전현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엄마를 버릴 작정이야? 하지만 제 피 끓는 물음에도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꽉 다물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눈앞의 아들이 더는 제 아들이 아니란 사실을 말이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눈물이 터지지 않게 입새를 악물며 애써 입을 열었죠. 그래, 영철이 네 뜻 잘 알겠다. 다신 보지 말자. 난 오늘부로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다 없는 셈 칠 테니까.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뒤늦게 절 붙잡는 아들을 뿌리쳤어요. 상간녀와 전 남편은 그런 저를 비웃으며 지켜보기만 했죠. 덫에 걸린 짐승처럼 얼마나 비참하던지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울지도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죠.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너무나 고요하더군요. 몸은 얼어붙은 채로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왔고 세상이 회색빛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집에 돌아와 몇 날 며칠을 알아두었는지 몰라요. 가게 문도 못 열고 집에서 꼼짝도 못한 채 누워 있었죠. 괘씸하게도 아들 내외는 전화 한 통 없더군요. 그런 저를 챙겨준 건 다름 아닌 남자친구였어요. 이 나이 먹고 남자친구라고 말하니 좀 남사스럽지만 어쨌든 앞서 몇 번 언급한 것처럼 지난 몇 년간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던 참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제게 살림을 합치자고 고백한 지는 꽤 됐는데요. 제가 뭔가 결심이 서지 않아서 내내 미루고만 있었던 차였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어.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처음엔 얘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계속된 그 사람의 최근에 결국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꾹꾹 눌러 담았던 상처를 전부 쏟아냈죠.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한 사실부터 손주 돌잔치에 초대되지 못한 일, 그리고 상간녀가 아들 집에 드나들며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말하는 내내 치가 떨리고 가슴이 찢어졌지만 그 사람이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들어줬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그 인간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대신 내가 그년하고 당신 전 남편 꼭 무릎 꿇게 만들게. 됐어. 애들이 그 여자가, 아니 정확히는 그 여자 돈이 더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 아무리 그래도 천박하게 돈에 눈이 멀어서 지 엄마를 버려? 그건 아니지. 뭐 애들은 둘째 치더라도 그 여자랑 전 남편은 절대 가만두면 안 돼.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그치만 그 여자가 돈이 진짜 많긴 해. 미용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제 말에 그 사람이 피식 웃더군요. 돈이라면 나도 많아. 그동안 내가 당신이 부담될까봐 말 안 했었는데 내가 하는 사업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고. 지금 운영 중인 법인만 셋일걸. 뷰티 브랜드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평범하게만 보였던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며칠 뒤 그 사람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간녀가 차린 미용실 브랜드를 분석하는가 싶더니만 그 여자 매장 근처에 훨씬 크고 고급스러운 미용실을 하나둘 열기 시작했죠. 실력 좋은 미용사들만 꾸려서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말이죠. 그뿐인가요? 상간녀 가게에 있는 베테랑 미용사들을 스카우트에 빼왔고요. 반값 이벤트에 1+1 패키지까지 걸며 고객을 유혹했네요. 당연히 손님들은 그 사람네 미용실로 발길을 돌렸고요. 상간녀가 운영하는 매장들은 매출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지점은 몇 달 만에 문을 닫았고요. 체인 전체가 줄줄이 흔들리기 시작했네요. 결정타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홍보팀이 인터넷을 활용해 벌인 입소문 마케팅이었어요. 고객 만족도 1위, 재방문율 97%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상간녀 브랜드 이미지를 눌러버렸죠. 그뿐인가요? 직원 복지와 임금도 좋아서 상간녀 브랜드에서 줄줄이 인력이 빠져나갔고요. 결국 채 3년도 안 돼 상간녀가 운영하던 미용실 체인은 대부분 폐점 위기에 몰렸어요. 상간녀는 완전히 수렁에 빠져버렸죠. 얼마 안가 상간녀와 전남편은 그 배후에 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선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군요. 야, 너 땡땡 회사 대표랑 사귄다며? 네가 그 사람 움직여서 우리 매장 다 망하게 만든 거지? 뭔 헛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잡아댈 생각 마! 내가 다 알아보고 왔으니까! 씩씩거리는 상간녀 옆에서 전남편도 한마디 보태더군요. 이 정도면 명백한 보복이야.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각오하라고. 그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법적 대응할 건데? 응? 그 사람이 뭐 불법으로 장사했니? 억지로 너네 가게 손님 협박해서 빼돌렸어? 웃겨 진짜. 제 조롱에 상간녀와 전남편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전남편은 흥분해선 제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려 했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치사하게 진짜!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집안에 있던 남자친구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 멱살을 잡고 있는 전남편을 보더니 바로 달려와 막아서더군요. 그 손 안 놔! 어디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오호라, 네가 그 땡땡회사 대표구나. 네 놈 때문에 우리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러자 그 사람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 냉정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실력도 돈도 없으면 도태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당신도 여자 등쳐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남자라면 자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하긴 그럴 재주도 없는 한심한 놈이니까 옥순 씨라는 보석도 못 알아보고 다른 년이랑 붙어먹은 거겠지만 이게 진짜 너 말 다 했어? 전 남편이 고함을 내지르며 그 사람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던 그 사람은 가뿐하게 피해버렸고요. 오히려 전 남편을 향해 반격의 주먹을 날렸죠. 전 남편은 반항 한번 못해본 채 그대로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네요.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시끄럽게 굴지 말고 썩 꺼져! 한 번만 더 이 사람 찾아와서 괴롭히면 그땐 나도 더는 신사답게 굴지 않을 거야. 가게 망하게 두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야. 알아들어? 그 사람의 협박에 겁이 난 걸까요? 상간녀는 파들파들 떨면서 전 남편을 부축해 그대로 도망쳐버렸어요. 그 년놈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평온을 느꼈어요. 누군가 날 대신에 싸워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일이구나 싶더군요. 이후 전 남편과 상간녀는 쫄딱 망해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결국 얼마 안가 둘이 이혼도 했어요. 천년의 사랑인 양 붙어먹을 땐 언제고 돈이 문제가 되자 결국 갈라서더군요. 전 남편은 현재 변변한 직장도 못 구한 채 막노동을 하고 있고요. 상간녀 역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빚을 갚고 있다 하대요. 아들 내외 역시 그리 잘 살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아들은 전 남편과 상간녀가 넘겨줄 재산만 믿고 회사까지 그만뒀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체질에 맞지도 않는 사업을 하겠다면서 일을 크게 벌려두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가 무너지면서 아들의 사업 역시 망해버렸고요.
빚더미에 올라앉아 버렸죠. 아들은 뒤늦게 이직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잘 안 된 모양이더군요. 결국 며느린 식당 일을 시작했고 아들은 주말마다 대리운전까지 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더라고요. 손주를 생각하면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 내외와 연을 끊었으니 손주 역시 이젠 저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집 아이일 뿐이니까요. 사실 재작년엔가 아들 내외가 저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둘 다 초췌한 꼴로 절 보자마자 엎드려 울기 시작했죠. 엄마,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순간 돈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다신 안 그럴게. 우리 한 번만 다시 받아줘. 며느리도 고개를 조아리며 울먹였어요. 어머님, 그때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우리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애들이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제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질 않더군요.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가줄래? 너희 얼굴 보고 있으니까 속이 안 좋아져서 말이다. 엄마, 정말 왜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는데. 엄마라니? 네가 그 상간녀를 어머니로 모신 순간부터 나한테 아들은 없었다. 됐으니까 이만 가주렴. 경찰 부르기 전에. 엄마! 어머님, 제발요! 저는 흐느끼는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래도 안 가고 버티기에 양동이에 찬물을 가득 담아 뿌려버렸죠. 두 번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번엔 물이 아니라 뜨거운 국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 경고에 며느리는 울면서 아들을 부여잡고 일어났고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끌려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내외 얼굴을 다시 본 적이 없네요. 그 대신 제 옆엔 이제 평생을 함께할 남편이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과 드디어 살림을 합치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해 싸워주고 저보다 더 제 자존심을 지켜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청혼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요즘도 그 사람은 일 때문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쉬는 날이면 둘이 손잡고 근교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재밌게 살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몫의 행복을 찾은 느낌이에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